현대태용수 양속센터장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의 기대치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채 약간 좀 애매하게 출발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우리 반등세는 그동안은 외국인 매도세가 끝나고 현재 반등에 이어서 계속 추가 반등으로 연결되는 시작점으로 이렇게 기대한 측면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 증시, 지금 현재 시각 오전 10시 반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어느 정도 그 흐름을 이어받는 듯한 이런 모습인데 반해서 코스닥은 오히려 현재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을 꼭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다 중요할 수 있는 종목 점검을 먼저 한 다음에 시장 점검을 뒤이어서 하는 그런 순서를 밟아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제가 정해드리고 있는 리차드 양의 최저 포트폴리오 6개 종목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지난 주말에 파트론까지 합쳐서 7개 종목으로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런 종목들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원익 IPS, 또 SFA 반도체, 오이솔루션, 그리고 파트론입니다. 자, 이들 종목을 점검을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시장 점검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사실 뭐 약간 약한데 특별히 차트상으로 나타나는 또 시장 분위기 등으로 봤을 때 오늘 뭐 바이오주가 최근에 좀 약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오늘 약 1% 정도 내외의 약세는 한 2% 정도 되네. 7,500원 내지 8,000원 정도. 일상적인 그런 변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개장 초부터 약했던 그 약세의 원인을 찾는다고 한다면 분식회계 혐의 관계자 8명이 오늘 1심 선고가 있죠. 오후 2시 정도에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만약에 상당수의 그런 혐의자가 유죄 선고가 나오고 그 형량도 꽤나 크게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악재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분식회계 수사 결과는 아직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쁘면 수사 결과도 현재 분식회계 되는 쪽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결될 소지가 있어서 약간 부담으로 남아있는 상태라는 건데, 사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또 그것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일회적인 것이니까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빠지면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어디로 한다, 현재 추세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음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오늘도 약 1.6%, 1.8% 전일 대비 900원 정도 올라서 51,300원, 2,300원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현재 이 상태에서 탄력적으로 반등으로 꺾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이라고 하는 최대의 관건 하나 정도는 해소가 된 다음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해소가 완전히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동안 강력히 외국인들이 거의 한 달 동안 줄기차게 매도했던 것이 종료가 되고 다시 올라간다 했을 때 삼성전자가 그 외국인들 귀환, 컴백했을 때 주요게 된다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강력히 삼성전자를 재매수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러니까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지난 주말에 걸쳐서 오늘까지 표출되고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이고요. 삼성전자의 이러한 강세는 향후 현재 연말 장세 내지 내년 초 연초 장세까지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가 그 지수를 견인하는 끌어올리는 주역이 된다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 삼성전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적 역할을 한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 장세 근간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입니다. 12월 6일이죠. 당시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고요. 코스닥 반등의 핵심이 됐던 파트는 바이오주가 아니었었고, 당시 MC넥스나 파트론 같은 이제 IT 관련주였습니다. 그것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임을 전제로 해서
코스닥에 있는 IT주들이 선반응을 했다 하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맥락은 그렇게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진짜 삼성전자는 좋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보유고, 안 갖고 계시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 잠깐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아주 탄탄하게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가 확실하게 지금 우호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고점 대략 한 오늘 가격 정도 되네요. 11만 한 8천원 정도를 녹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실적이 일단 중요합니다. 사실은 3분기 실적 저조했고요. 어닝 쇼크 수준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거의 60%나 격감을 했고요. 4분기 실적 또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4분기 실적도 저조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내년이라는 것이죠. 내년에는 그동안 부진했던 MLCC 부분이 충분히 회복될 것이고, 특히 5G와 관련돼서 중국이 5G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5G를 중국의 로컬 휴대폰 업체들이 채택을 하고 하게 되면 MLCC 수요가 증가된다는 거죠. 그것도 가파르게 증가된다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멘텀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리고 기판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오히려 애플과 관련돼 있어요. 애플에서 영경성 PCB를 주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기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도 나쁘지 않지만 그동안 부진했던 MLCC 부분과 기판 부분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장기 성장 동력도 한 개씩 장착되기 시작했다. 전장용 MLCC 이런 관점에서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모두 괜찮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가 약간 높이 올라갔다고 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흐름은 괜찮습니다. 다음은 원익 IPS인데요. 원익 IPS는 사실 테스나 유진테크와 같은 비슷한 부류의 반도체 장비 업체와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원익 IPS가 오늘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따로 주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삼성전자가 향후 연말 연초 장세를 주도한다라고 했을 때 장비 업체는 필연적으로 따라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또 어느 정도 일정 구간에서는 제반 삼성전자류의 IT 대형주보다도 중소형 업체로서 현재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또 자체가 상당히 좋잖아요. 이제 금년 실적은 특히 3분기, 4분기 실적 다소 저조하지만 약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내년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소지가 높습니다. 특히 현재 PECVD 증착 장비죠. ALD 원자층 장비입니다. 드라이 에칭, 건식 식각 장비고 열처리 장비도 현재 확보를 했죠. 이런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될 소지가 있다는 측면, 소지가 아니라 그렇게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원형 IPS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목표 가격은 거의 한 4만원 가까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AP 반도체입니다. SAP 반도체는 오늘 최근에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나 SAP 반도체는 현재 단기적인 관점에서보다는 추세적 관점에서 간다는 것이죠. 패키징의 지속적인 현재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죠. 그 전에 2%였던 것이 최근 금년에는 아마 4%나 5% 정도 될 겁니다. 내년에는 더 높아지면서 7 내지 8% 정도 될 것이라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는 뜻은 그만큼 경쟁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반도체 분야에서는 지금 패키징 쪽의 비중, 패키징 쪽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이솔루션인데요. 오이솔루션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은 탄탄하죠.
그동안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지수가 약할 때에도 코스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우상향 방향으로 이미 유턴한, 거의 유턴이라기보다는 V자 턴이죠. V자 턴을 해서 꺾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둔화, 사실 크게 실적 둔화한 것은 아닙니다. 약간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요. 그것 때문에 지난 3분기부터 8월달부터 9월달까지 주가가 조정받았지만 그것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보다 중요한 것은 내년입니다. 내년에 보다 강력한 중국발 5G와 관련된 모멘텀이 작동이 된다는 것이죠. 무려 340개, 현재는 약 40개, 50개 정도 도시밖에 안 됩니다. 그것의 7배 정도에 달하는 대규모의 현재 대규모로 도시에 5G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50GBps급은 최첨단입니다. 양방향 광 트랜시버입니다. 현재 빛의 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여기에 사실 거의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웨이솔루션의 그 장비가 투입이 된다. 이런 개념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한 번의 용화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당연히 매수 보유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종목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다음은 이제 파트론입니다. 파트론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주말에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적과 관련돼서는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물론 장기적 관점은 여전히 좋습니다만은 이런 관점입니다. 일단 작년 7월 달까지는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왔었는데요. 역시 다른 종목과 비슷하게 금년 3분기, 4분기 실적이 약간 저조하다는 것이죠. 3분기 실적 저조했고 4분기 실적도 그래요. 내년 실적도 가파르게 좋아질지 여부가 불투명한 이런 정도인데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은 현재 지난 1분기나 2분기에 비해서 거의 20 내지 30% 정도나 비교적 많이 격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실적은 적어도 하반기 때부터 빠르면 상반기 때부터 A 시리즈, 특히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갤럭시 시리즈 중에 고가권 시리즈보다는 중저가권 시리즈 A 시리즈라고 합니다. 거기에 많이 투입을 합니다. 소요가 됩니다. 그 A 시리즈가 근데 중저가 휴대폰이라 하더라도 그 사양이 결코 낮지가 않죠. 최근에는 뭡니까 그 듀얼 카메라를 넘어서 한 트리플 카메라 이런 것까지 장착이 되거든요. 그 A 시리즈가 고사양화됨에 따라서 현재 파트론이 생산하고 있는 주력인 카메라 모듈이 많이 수요가 되고요. 또 5G 모멘텀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중국과도 약간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이솔레이터나 유전자 필터와 관련돼서는 국내 최고고요. 그것과 관련된 현재 매출도 꾸준하게 늘거나 내년에는 그것을 폭증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지금 그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꾸준하게 추진해왔던 신성장 산업, 지문인식이나 센서류도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 전에 한 5년 전에는 매출 비중이 3% 정도밖에 안 됐던 건데 한 5년 사이에 매출 비중이 18%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2,200억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뭔가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5,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5개월 정도 좋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에서는 반등이 충분히, 이건 사실 유턴이죠. U자 형태로 둥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 13,100원인데요. 최소한 1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단기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중기적 관점에서도 계속 현재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최적 포트폴리오 종목은 이런 정도 설명을 마치고요. 시장 점검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이런 관점으로 몇 가지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우선 외국인들의 매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매를 보면 지금 현재 현물 코스피 현물 그리고 코스피 선물까지는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반면에 코스닥은 순매도를 합니다. 지난 주말에 적극적으로 매도했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현물 쪽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매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선물 쪽인데요. 선물 쪽은 베이시스를 먼저 봐야 돼요. 코스피 200 지수와 선물 지수의 차이를 베이시스로 합니다. 선물 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베이시스가 평소보다 좀 낮습니다. 0.3에 0.4. 그런데 베이시스가 낮은 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이번 다 글피가 되겠네요. 목요일 날 쿼드러플 위칭 데이입니다. 선물 동시만기입니다. 그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다가올수록 0에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낮은 것은 특별히 이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베이시스가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약간 현재 불안한 게 남아있다는 뜻이죠. 현재 눈치를 본다는 뜻도 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규모가 아직 크지 않고 코스닥은 오히려 거꾸로 순매도를 하고 선물의 수급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외국인들이 현재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현재 D-Day 12월 15일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D-Day와 그리고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고 하는 변수가 어우러지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관망 장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의미는 있어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매도했던 그 행렬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1차 관건은 12월 시한 제1단계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여부인데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시한 12월 15일에 그것이 성사가 됐을 때에는 강력히 외국인들이 컴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12일은 쿼드러플 위칭데이이기 때문에 그날부터 금요일 그 다음날 금요일까지는 하다가 그 다음 주 12월 10일, 15일 결과를 보고 나서 12월 16일이 되겠습니다. 12월 16일 월요일부터 결과가 나쁘지 않으면 좋으면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마 삼성전자 한 종목만 그 하루에 뭐 5천억씩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는 가령 뭐 1조를 매수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한 지수 급등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 잠재력이 남아있는 상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깔려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선물 베이스 축소, 요건 다 얘기가 됐던 내용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타결적으로 베팅하고 있다. 외국인도 또 선물시장 참가자도 또 기관도 베팅하고 있다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그런 쪽으로 귀결이 되면 강력한 연말 장세 종합지수상으로 봤을 때 전고점 2160 넘어서 2200을 향해 가고 또 그것이 내년 초 연초 장세력과 연결되면서 2150 정도가 아니라 2200, 23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깔려있는 상태다 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종목을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